지금껏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11화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단위화만을 남겨놓고 있어 백사원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10화 엔딩에서는 납치당한 희주가 사원을 지키기 위해 범인을 태운 채 그대로 강으로 돌진했죠. 이후 두 사람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살아있을 확률과 사망했을 확률이 반반이죠. 하지만 또 다른 예고편에서는 범인이 사원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범인이 사원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죠. 그런 것으로 보아 아직 사원에 대한 복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자신도 피해자이고 현재 사원도 피해자일 뿐이죠. 정말 고통받아야 할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그들 부모와 할아버지인 백장호이죠. 범인 입장에서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다시 살아난 현 상황에서도 그는 심규진의 숨은 조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희주가 실종된 장소에는 실종된 희주를 수색하는 TF팀이 꾸려진 듯 보이는데요. 경찰은 희주의 유류품을 수거해 사원에게 확인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경찰은 의도치 않게 사원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데요. 핸드폰이 발견된 장소 하류에는 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 희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망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에 발끈한 사원이 경찰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체가 나오면 그때 말하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곳을 수색하라는 말이죠. 이 말은 정말 너무나 아프게 들렸는데요. 1화에서 희주가 납치되었을 당시 사원이 범인에게 했던 말이죠. 희주는 자신 목에 칼을 들이대고 목숨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아무리 쇼인 도부부라 하더라도 자신은 엄연히 사원의 부인인데요. 차갑고 냉혹한 인간인 건 알았지만 납치당한 부인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결국 희주가 406폰으로 전화를 하게 만들었죠. 자신이 죽어도 관심 없다는 사원과는 단 1초도 함께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나오면 연락하라는 사원의 이 말은 두고두고 희주를 괴롭혔죠. 물론 사원은 희주가 납치된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자신을 노린 누군가가 거짓 협박 전화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후 희주가 납치된 사실을 알았을 때 사원 또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더구나 자신의 이 말은 희주에게 두고두고 상처가 될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그래서 희주 아버지가 납치된 이후 불안해하는 희주에게 사원이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사고 당시 들었던 말은 잊어버리고 아무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희주에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희주를 사랑하는 사원인데요. 사원은 어떻게든 상처가 될 수 있는 이 말을 희주 기억에서 지워버리길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희주에게 뱉었던 이 말을 또다시 입에 담게 되었는데요. 희주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희망을 놓고 싶지 않은 사원의 마음이죠. 이어진 대화에서 사원은 경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은 나왔냐고 물어보는데요. 누구의 압수수색 영장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자 경찰은 기각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상대는 무려 대선 후보의 부인이라 힘들다는 것이죠. 아마도 심규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사원은 이미 심규진이 범인의 진짜 배후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는 박도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도재 또한 심규진에게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는데요. 이는 심규진이 자신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은 채 박도재가 현재 사원을 처리해주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도재한테 형을 죽인 사람이 사원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도재가 사원에게 접근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사원의 의심을 피해야 하고 그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사원이 있는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박도재에게서 신뢰를 느낀 사원이 직접 자신의 보좌관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물론 사원은 박도재가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적은 늘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이 참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사원은 희주 납치에 심규진이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범인과 심규진이 공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어쩌면 406폰을 준 사람이 심규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범인의 행태와 지능으로 보아 그가 직접 개통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그렇다면 두 사람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바로 박도재와 심규진입니다. 그런데 사원과 범인을 감시하고 그들 폰에 대화를 도청할 수 있는 칩을 심은 행위는 도재가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폰을 개통해준 사람은 심규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 또한 심규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시를 받으며 행동한 것이 아닐까 싶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도재는 그들을 향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이와 함께 형을 죽인 진짜 범인에게 자신이 놀아났다는 사실에 더 경악했죠. 결국 자신이 저질러온 잘못에 대해 사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희주를 찾고 심규진과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범인과 사원이 마주한 장면도 박도재가 심어놓은 칩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원은 경찰에게 영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무엇으로 영장을 받으려 하는 걸까요? 현재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 대선 후보의 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정치 탄압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요. 온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백씨 일가에 대한 명확한 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리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증거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아무리 그를 돕고 싶어하는 비호 세력들이 있다고 한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 또한 곤란해질 수 있기에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마도 사원이 말한 방법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백장호부터 내려온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원은 백장호 집에 들어온 이후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는데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욕망과 비리를 세상에 다 까발리는 것이었죠.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온갖 고상한 척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썩을 대로 썩어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 골마서 더 이상 도려낼 수도 손을 쓸 수도 없는 지경인데요. 그들의 가면을 벗겨 끔찍한 그들 실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원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숨죽이고 살아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그가 희주에게 말했다시피 언젠가 한 번은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수를 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것은 또 다른 쾌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유력한 대선 후보에서 범죄자로 추락하는 것은 사원에게 있어 이보다 더 통쾌한 일은 없죠. 사원이 권력을 가지고자 한 이유도 바로 복수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가 대변인 자리를 흔쾌히 승낙한 이유이기도 하죠. 스토리가 원작이랑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큰 줄기는 변하지 않았죠. 원작에서 사원이 기자회견장에서 백씨 일가가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들을 낱낱이 폭로하는데요. 그 증거들 또한 모두 경찰에 제출하죠. 결과적으로 백의용과 심규진은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 혐의로 인해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마 드라마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서 사원이 또다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싶죠. 최종화 엔딩에서는 결국 희주가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새드 엔딩으로 끝내려 했다면 굳이 희주가 실종되는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으로 만들어 극적인 반전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최종화에서는 406과 같은 675폰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드라마의 모든 사건이 결국은 406폰으로 인해 전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원작에서 675폰으로 사원이 희주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사원이 죽은 줄 알았던 희주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드라마에서는 희주가 아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원을 향해 희주가 전화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원이 406폰을 종료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406폰이죠. 게다가 평소 희주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406폰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 멘트는 추후에 새로운 폰이 등장할 것임을 암시한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희주를 제외한 이름도 가족도 모든 것이 가짜였던 사원인데요. 결국 현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희주의 이 675폰이 두 사람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알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